안녕하세요. 완쌤입니다. 자, 완쌤과 시작하는 자바 SE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목차인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와 클래스, 그다음에 이제 속성과 메소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자바에서 구현되는지 알아보고 실습까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영어로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바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나오게 된 이유는 일단은 C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이제 C라는 랭귀지에서 원래 이제 명령형 언어였던 C가 좀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규모의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드는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이죠. 원래 이제 자바 이전에 C++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자바라는 랭귀지가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자, 프로그램을 객체들의 모임으로 구성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원래 C라고 하는 랭귀지는 명령이라고 봤거든요. 명령들의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봤다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명령이 아니라 어떤 객체들인 거죠. 각각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의 집합으로 모임으로 구성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유연한 구조와 또 내지는 변경이 용이한 형태를 추구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CPU는 CPU대로, 내지는 비디오 카드는 비디오 카드대로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구매를 할 수 있고 바꿔 칠 수가 있죠.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꿔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객체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객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사진 보시다시피 뭐 아이들도 객체고요. 저 앞에 있는 사과도 객체고요. 옆에 있는 고양이도 객체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클래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얘기를 합니다. 객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얘기는 왜 하는 것이냐면 이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특히나 이제 자바에서는 객체가 있어야지만 이 객체를 통해서 객체와 객체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행동을 시키고 그래서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는 객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똑같은 어떤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 비슷한 내용의 객체들을 계속 하나씩 만들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설계도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 낸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반떼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반떼 설계도 바로 이 아반떼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클래스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클래스는 한 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아반떼는 이제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아반떼 객체인 거죠. 아반떼 객체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죠.
여러 개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클래스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낼 때 제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들, 어떤 공통된 속성들, 공통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 클래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클래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것, 속성과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게 선언이 된다. 보통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field와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는 한국말로 좀 뭐 수단 정도가 되겠지만 그냥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field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뭐 프로퍼티라고도 하고요. 영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field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자바에서는 field입니다. 이 field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게 field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지금 아반떼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반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을 만약에 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을 연다라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구별이 잘 안 가시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명사,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값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값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속성, 명사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동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동사.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문을 연다. 내지는 뭐 차가 달린다. 깜빡이가 켜진다. 창문이 열린다. 이런 것들도 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바로 클래스 안에 선언이 돼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객체는 이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새롭게 만들어낸 지금 현재 이 아반떼가 있습니다. 이 아반떼의 색깔이라는 속성은 빨간색이죠. 딱 보시기에도. 그리고 이 아반떼는 문을 열 수 있고 내지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런 메소드를 가지게 되는 객체인 거죠. 근데 아반떼 설계도에서 만약에 파란색의 아반떼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색깔은 파란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객체가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형태가 바로 속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언해 놓은 것이 바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자바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바에서 이제 클래스라고 적혀 있죠. 자바에서 아반떼, 좀 전에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아반떼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이 클래스 안쪽에 지금 안쪽에 이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중괄호로 끝나는 이 안쪽의 내용이 실제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필드와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부분이 필드냐? 이 부분이 바로 필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지금 private string color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속성, 요것이 속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이게 필드다 라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메소드는 속성과 이제 가장 크게 구별이 되는 점이 바로 요 가로 부분이죠.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것은 속성이고 요것은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런 걸 다 이제 열었다고 표현하고 요것을 이제 닫았다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적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좀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클래스의 선언 부분이고요. 그러면 객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것은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죠. 이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실행을 시키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요. 이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것 안쪽에 지금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new라고 하는 예약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new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이 뒤에 요것을 가지고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왜 new라고 하는 것을 썼냐면요. new라는 단어 자체가 새롭다, 새로운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객체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예. 객체가 클래스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객체 하나하나의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어떤 빨간색의 아반떼 내지는 지금 이제 또 만들게 되는 뭐 파란색의 아반떼 이런 것들은 다 각각의 차가 똑같은 차는 아니잖아요. 제품 모델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다 아반떼가 이 아반떼와 저 아반떼는 다른 거죠. 네, 서로 이제 똑같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new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요것이 바로 두 번째 new 아반떼. 그러니까 똑같은 아반떼라는 클래스에서 두 가지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만들어진 객체고요. 이것이 두 번째 만들어진 객체죠. 그래서 여기 요런 것들을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아반떼 1이라고 하는 변수와 아반떼 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아반떼 1이라고 하는 것과 아반떼 2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이 객체를 실제로는 이렇게 반영한다. 이걸 지칭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제 참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배우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할 것이 있는데 생성자, 지금 이제 파란 박스로 나와 있는 부분이 생성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생성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자, 요 부분이 생성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 생성자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객체를 생성할 때 쓰이는 놈이고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JDK와 이클립스를 깔아놨기 때문에요. 실제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시간에 다운받으신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실행을 하고 나면 우선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모든 것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요. New 했을 때 자바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바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other로 들어가시고 자바 항목에 자바 프로젝트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첫 번째 만드는 헬로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일단은 프로젝트 이름이 되겠고요. 그 이름 밑에는 실제로 이 헬로우 프로젝트가 위치하게 되는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잡은 대로 워크스페이스의 헬로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JRE라고 하는 것이 잡혀 있죠. 자바 실행 환경이고요. 실행 환경이 우리는 JDK 1.7 실제로는 이제 자바 SE7이죠. 7은 1.7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1.7 버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바 파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는데
그럴 때에 소스가 들어가는 자바 파일이 들어가는 경로와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이 들어가는 경로를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로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정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놔주셔도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working set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가 하나로서만 작동이 되거나 내지는 컴파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같이 컴파일되고 같이 실행이 돼야 될 경우에 요것으로 세팅을 잡아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next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src라고 하는 요 모양이 바로 소스 폴더 모양입니다. 이렇게 src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스 폴더인 거죠. 소스 폴더의 약자인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이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자바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 나와 있는 디폴트 아웃풋 폴더는 뭐냐? 요것은 바로 bin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바이너리 폴더고요. 이 안에 클래스 파일이 저장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파일은 따로 소스 폴더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은 또 bin이라는 바이너리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 소스와 이게 자바 파일과 클래스 파일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피니시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헬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트리 구조를 열어주시고 src 폴더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new 해서 클래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이 클래스입니다. 좀 전에 배우셨지만 클래스는 뭐라고요? 바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틀이죠. 그리고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고 객체가 없으면 실행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클래스를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다이얼로그 창이 떴고요. 이 다이얼로그 창에 이름으로써 hello라고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명은 되도록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H자를 대문자로 적어주십니다. 대문자로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 위쪽에 이제 경고창 같은 것이 뜨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패키지 선언을 꼭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시하셔도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헬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고 하는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바로 피니시 버튼을 눌러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면 hello.java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 hello.java 파일의 내용이 요 편집기 부분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고 클래스 이름이죠.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닫혔습니다. 자, 요 부분은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번 들여쓰기가 돼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메인 메소드 안쪽에다가 자, 우선은 화면에 안녕 세상아 라고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 이거 부분을 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S자는 대문자라는 거. 지금부터 제가 치는 모든 내용들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서 잘 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out print ln 해가지고요. 자, 쌍따옴표 가로를 여시고 중가로를 열고 안녕 세상아 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고요. 컨트롤 S 저장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툴바 부분에 ru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run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아래쪽에 콘솔 창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실 거고요. 이 콘솔 창에 안녕 세상아 라는 결과가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자바 파일을 생성하고 컴파일 뒤에 실행까지 해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컴파일 단계는 어디서 지나갔냐고요? 예, 실제로 이클립스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때, 컨트롤 S 저장을 하실 때에 그때의 컴파일을 해서 바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클래스 파일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걸 경로에 가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hello.java 파일은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좀 전에 배우셨던 객체, 한마디로 이제 아반떼 클래스를 만들고 아반떼 클래스에서 아반떼 객체를 만드는 내용을 해보죠. 일단은 마찬가지로 좀 전에 src 폴더에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New 해서 클래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명은 아반떼라고 하겠습니다. 아반떼 클래스고요. 역시나 메인 메소드를 체크해 주시고 자, 피니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아반떼 클래스에다가요. 우선은 필드라고 하는 것을 넣어보죠. 자, 자바에서는 한 줄짜리 주석, 여러 줄짜리 주석, 또 자바 독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한 줄짜리 주석, 이것이 한 줄짜리 주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짜리 주석은 슬래시 별 해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설명을 적어놓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짜리 주석, 여러 줄짜리 주석이죠. 여러 줄짜리 주석에다가 아반떼 클래스를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어떤 글귀라도 이런 식으로 설명 같은 것들을 적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필드. 자, 객체가 가지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필드와 메소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클래스에다가 미리 선언을 해놓는 것이죠. 매번 클래스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낼 때 그 객체마다 필드와 메소드를 추가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클래스에다가 선언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그 객체는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한 거죠. 여러 번 계속해서 객체에다가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객체에 필드와 메소드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안쪽에 자, 일단은 string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문자열을 뜻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string 해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보죠. color. 자, 컬러 해가지고 세미콜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필드를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필드를 선언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메인 메소드로 가셔서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 보죠.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드 다음에 자, 이번에는 void run 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소드와 필드의 차이점은 필드는 가로가 없어요. 네, 이렇게 그냥 딱 끝나거든요. 하지만 메소드는 가로가 있고 중가로로 시작해서 중가로로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때와 비슷하게 중가로가 들어간다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쪽에 있는 이 void라고 하는 것은 return 타입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void를 리턴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 run 메소드에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요. 쌍따옴표를 찍고 자, 이 system.out.println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요것은 기본적으로 화면 콘솔 창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화면이죠.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기 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반떼가 달려요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메인 메소드 쪽에다가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생성. 자, 그래서 일단은 객체를 생성하실 때에는 new라는 예약어와 그 다음에 아반떼라고 하는
클래스명과 똑같은 이름에다가 가로를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십니다. 요것이 실제로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생성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 생성자를 new와 함께 써줄 때 객체는 생성이 됩니다. 네,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new라는 예약어, 언제나 객체는 새로운 것이라 그랬죠.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클래스명을 적고 가로를 열고 닫고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반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용이 되려면 아반떼 객체를 생성했을 때에는 앞쪽에다가 아반떼 타입의 A1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다음부터 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객체를 하나 생성한 거죠. 요거를 그대로 또 한 번 치시면, 하지만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것을 변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명은 위에 것과 달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명은 같으면 안 돼요. 이렇게 new 아반떼라고 다시 만드시면 이것은 새로운 아반떼 객체가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아반떼가 만들어졌지만 아반떼의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줘보겠습니다. A1.color 이게 이클립스에서 바로 뜨는데 A1.color는 색깔이니까 쌍따옴표로 이제 지금 문자열입니다. 여기 스트링이라고 적혀 있죠. 스트링은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쌍따옴표로 입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빨간색이라고 하나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A2.color는 파란색이라고 넣어보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실행을 했을 때 지금은 뭔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a1.run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죠. 역시나 a2.run 이라는 메소드도 호출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1이라고 하는 것의 색깔을 화면상에 한번 출력해 보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요. 자, 바로 a1.color를 넣어 주십니다. a1.color.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구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면요. 아반떼 객체를 2개 생성한 거죠. new가 2개입니다. 2개의 객체를 생성했고 A1에다가는 색깔을 빨간색, 그 다음에 A2에다가는 파란색을 넣었죠. 그리고 A1의 메소드 run, 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run 메소드를 실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호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run을 실행한 거고 A2에다가는 run을 실행한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불리고요. 오른쪽의 것을 왼쪽에다가 대입시켜준다,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얘기하자면 이 빨간색이라는 값이 A1 객체의 컬러에 들어가 있고 파란색이란 값이 A2 객체의 컬러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반떼가 달려요. 요게 바로 요 줄에서 실행, 요 줄이죠. 요 줄에서 실행이 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반떼가 달려요 라고 찍힌 것은 요 줄에서 실행이 된 것일 거고요. 마지막 빨간색이라고 적힌 것은 여기서 실행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상속이라든지 다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편에 뵙겠습니다.